안녕하세요. 이바이크로 출퇴근하는 남자 예스맨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처음으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로 그동안 65회를 쭉 연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압축해서 A4지 넉 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해도 동영상으로 간단히 하는 것보다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생활에서 마침 또 유튜브 동영상 웹전으로 가니까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저도 전기자전거를 한 10년 이상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기자전거를 많이 알렸고요. 근데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타고 나가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몇 번씩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 타고 싶은 분, 타야 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충전해서 얼마 가냐고, 몇 킬로 가냐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몇 킬로를 가느냐. 근데 자전거를 제가 10년 이상 탔으니까 간단하게 몇 킬로 갑니다 라고 정답을 내드리면 좋은데, 그 정답은 저도 못 드리고 신도 드릴 수 없는 정답입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냐? 딱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가 얼마를 가냐는 간단한 질문에 왜 답을 못 하느냐? 그거는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시면서 자동차 기름 1리터로 몇 킬로 가냐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못 냅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낼 수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연비가 20킬로 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시내 타보면 10킬로도 안 나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잘 타면 20킬로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는 걸 쉽게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데, 특히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무게가 워낙 가볍습니다. 무거워야 한 20kg 정도로 보면 되고요. 20kg짜리 전기 자전거를 탈 때 라이드 몸무게가, 첫 번째 라이드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탈 때와 단적으로 계산했을 때 40kg짜리 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자전거 토탈 무게가 20kg고 40kg 라이드가 타면 토탈 중량이 60kg가 됩니다. 그리고 100kg인 헤비한 분이 타시면 토탈 중량이 120kg가 됩니다. 그러면 60kg대와 120kg대의 전비를 따져보자면 에너지 소모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몇 킬로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은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왜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고 그 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라이드의 몸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라이드 몸무게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라이드 몸무게가 120kg, 60kg 더블 차이 날 때는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은 더블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는 게, 그 라이드가 운동선수였어요. 다리 힘이 너무 좋을 때는 또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라이드의 체중 그리고 라이드의 다리 엔진 성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라면 또 좀 달라집니다. 전기 오토바이처럼 일정하게 그냥 나는 발만 올려 있고 전기 힘으로만 가면 또 나름대로 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전기 자전거의 개념은 반드시 페달링 보조가 들어가서 사람의 인력과 모터의 힘이 같이 결합을 해서 융화되는 거예요. 힘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모터 힘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킬로를 간다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에서 약간 잠깐 나왔는데, 라이드의 다리 엔진의 공온도에 따라서 주행 거리는 달라집니다. 배터리를 전적으로 믿을지 그쪽에 의존을 할지, 라이드가 열심히 페달링을 할지에 따라서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처음 나온 게 1990년대쯤에 야마하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시켰습니다. 이 야마하 전기 자전거는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지 안 팔렸습니다. 안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장치고 전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거의 20년 전에 혁명적인 장치가 됐지만 그 보조를 너무 조금만 해줬습니다. 얼마나 해줬냐면 당시에 야마 배터리 용량이 100와트 정도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기본 300에서 600 정도가 달려 나오는데 그 당시에 100와트 정도 되는 배터리, 쉽게 말해서 지방울만한 배터리 한 개로 50km를 간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50km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0km를 달릴 동안 100와트 밖에 안 썼다는 얘기는 1km 가는데 2와트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양 따지면 엄청나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멀리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면 전기 자전거 1km 가는 데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1km 가는 데는 약 12와트가 먹습니다. 전기 힘으로 갈 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1km 갈 때 12와트가 먹어야지 1km를 달리는 에너지인데 2와트 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는 요만큼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배터리가 이 18650, 삼성에서 만든 18650 배터리인데 지름이 18이고 길이가 6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양이 약 10와트 내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용량이 큰 배터리는 12와트, 13와트 정도 됩니다. 요런 배터리 하나로, 좋은 배터리 하나로 1km 간다고 계산하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12알, 뭐 14알 가지고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간다는 얘기는 전기가 요만큼밖에 안 밀어준다는 얘기고 힘이 약하다는 얘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 출력이 배터리도 정확하지 않고 출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간과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자전거의 주행 속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몇 킬로 속도로 갈지 배터리 소모하고 엄청나게 많이 좌우됩니다. 실제로 인정된 전기 자전거는 25km에서 락이 걸려 있습니다. 25km가 되면 전기가 딱 끊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라이더 본인 힘으로 가야 됩니다. 전기가 도와주는 건 25km라고 국내법에 정해져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25km 리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6km부터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타면 20km 내외로 많이 달리게 됩니다. 최고 속도가 25기 때문에 20km 정도로 달리는데 20km 정도 속도로 달리면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락을 풀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만든 자전거, 전기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30도 낼 수 있고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20을 냈을 때와 30을 냈을 때 뭐 표면상으로 50%밖에 더 안 냈지만 실제로 에너지 소모량은 같은 거리를 갈 때 2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리면 전기를 조금만 더 먹는 게 아니고 2배로 더 먹습니다. 올린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라이트가 몇 킬로 속도로 달리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 소모량이 속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드가 몇 킬로 속도로 가냐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를 더 연산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로드 컨디션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주로 타면, 한강 자전거 도로를 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지입니다. 평지를 달릴 때 하고 강원도 춘천을 갈 때 서울서 춘천을 한번 가보시면 거의 뭐 반 이상이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르막 내리막이 많으면 에너지 소모가 평지를 갈 때보다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면 한 30%는 더 먹습니다. 심하면 40~50%도 더 먹을 수 있고요. 평지를 갈 때는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오르막, 그래서 5km 이렇게 긴 오르막을 올라가면 에너지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바람, 맞바람이 들어오거나 뭐 배풍이 불거나 적풍이 불 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자전거는 에너지 소모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실제로 뒤에서 뒷바람 30km를 맞으면요, 페달링 안 해도 20km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정풍을 20km 속도를 받으면 실제로 50km 속도 가는 힘만큼 밟아야지 3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 소모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 주행거리에 일일이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듭니다. 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5번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치명적으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도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 처음에 한 7월달, 8월달에 그 전기자전거를 시작했던 라이드가 8월, 9월달에 잘 타다가 딱 첫 겨울을 맞이합니다. 9월, 10월, 11월 넘어가면 갑자기 기온이 처음 타던 때보다 10도, 20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 자전거 배터리 고장났다. 10명 중에 9명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영하 10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 잘 나갈 때 25도 정도의 온도에서 잘 나갈 때보다 주행거리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100km 달릴 수 있던 자전거가 50km 가니까 배터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누가 이게 고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타다 보면 그 3년 정도 타시거나 2년 정도 타신 분들은 이게 고장이 아니란 걸 압니다. 왜냐? 다시 봄 되고 따뜻해지면 주행거리는 다시 100km로 돌아옵니다. 근데 첫 겨울을 맞이하는 라이드는 무조건 고장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유가 이 배터리 속에서 전기를 담았다가 내보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화학 반응입니다. 이 화학 반응은 온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어렵게 얘기를 간단하게만 드리면요. 탄소 분자 한 개에, 탄소 원자 한 개에 전자 한 6개 이렇게 박혀 있다가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전기를 내는데 너무 추워버리면 이게 6개 박혀 있던 게 한 3개, 4개밖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량이 10A인 배터리가 5A밖에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자전거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뿐만 아니라 모든 2차 전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에 추울 때 자동차 시동 안 걸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하 10도 되면 긴급 출동이 안 됩니다. 완급 출동이 되는 이유가 시동 안 걸린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날이 추우면 전기 배터리가 갖고 있던 용량이 반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처음에 소비자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산 자전거가 100km 갔는데 왜 50km밖에 못 가는데 그거를 배터리 탓만 하느냐. 니네가 제품을 잘못 만들거나 고장난 거 아니냐고 크레임이 무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생활 연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 온도에 따른 배터리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 용량에 따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딱 이 시점 겨울에 추워지면 영하 10도 되면은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온도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첫 번째, 6번째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이제 운동체, 뭐 자동차부터 다 했는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조금 벗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느낄 때 체감적으로 벗어난 걸 느끼게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온도에 따른 변화. 온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0도로 떨어지면 20도씨에서 잘 나오던 배터리 용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반이 어디 가느냐? 반은 사실 전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박혀있던 거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따지면 변화는 없습니다만 라이드가 소비자가 느낄 때 체감적으로는 반으로 줄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결함이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전 특성 곡선이라고 이 배터리가 나올 때 출력을 줄 때 이런 특성적인 곡선이 따로 나옵니다. 제가 파일로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파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확 뽑았을 때하고 살살 뽑았을 때하고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강하게 뽑았으면 실제로 이 에너지가 1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어도 7, 8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살살 뽑았었으면 10까지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에너지 양이 이 에너지가 10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8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는 아까 얘기한 온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이제 방전율이 따르는데 전기를 빼낼 때 얼마나 강하게 뽑아내느냐, 살살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역시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행거리에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바이크 라이드 중에
배터리 한 팩이 보통 저희가 한 500Wh 정도 됩니다. 500W급 배터리 한 팩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충전 없이 무충전으로. 그 600W급으로 500W급으로 가려면 600km를 타려면 대충 뭐 1km 달리는데 1W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면 거의 전기를 안 쓰고 가는 건데 왜 가져가느냐? 얼마나 가는지 자기 이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실제로 전기를 별로 안 쓰고도 갈 수 있고 정말 심한 오르막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거의 평지를 달리거나 할 때는 전기를 쓰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3박 4일 동안 열심히 탔는데 522W입니다. 정확하게 한 팩으로 얼숙도 지나서 부산 종점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520W 똑같은 배터리로 40km, 30km도 못 갔다고 저한테 크레임을 들고 반품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6번까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됩니다. 속도를 즐기고 싶고 페달링을 하기 싫고 그리고 라이더 체중 2인승 텐덤 이액인데 둘이 합치면 120km 정도 됩니다. 근데 평속은 30km 이상 내고 싶고 남산에 오르막도 올라가고 싶고 했는데 배터리 한 개로 30km, 40km 되니까 끝나더라. 너무 거리가 짧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얘기했던 50km 정도로 간다 그랬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환불까지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환불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를 타시라고. 페달하기 싫고 속도는 내고 싶고 작은 배터리로 멀리 가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런 자전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그냥 오토바이를 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은 배터리로 이 한 알로 제가 1km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10km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0.3km도 못 갈, 300m도 못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마지막에 이제 답이 모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행거리는 라이드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전기의 힘은 일정합니다. 배터리 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1km 가는데 12W가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 표준 조건이 있습니다. 몸무게 75kg 정도 성인 기준 평지를 20도씨 날씨에 무풍 상태에서 달렸을 때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말한 연비 표준 기준이 정해져 있듯이 자전거도 표준 기준을 정했습니다. 단적인 얘기로 이 기준은 중국에서 1km 가는데 12W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1km 가는데 에너지를 12W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중국산 그 무거운 자전거가 1km 가는데 12W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 자전거는 속도 제한이 20km로 걸려 있었습니다. 속도가 늦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다 감안해서 라이드가 적극적인 페달링을 하면 이 주행거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모터가 일정한 RPM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80rpm을 돌아가고 있으면 라이드가 81rpm으로 돌리면 전기 소모는 거의 없습니다. 10W, 20W 정도 대기 전력 수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터는 80rpm을 돌고 있는데 라이드는 30이나 40rpm으로 그냥 뒤에 따라가서 돌립니다. 그러면 라이드의 페달링은 주행거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터 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배터리 한 개로 10km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배터리 한 개로 1km는 간다 그랬는데 반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주행거리, 이 배터리 팩으로 얼마를 갈지는 이 전기 자전거가 몇 킬로로 갈지는 그 자전거를 타는 라이드만 알 수 있다는 것. 그 라이드의 의지에 따라서 뭐 10배가 늘어날 수 있고 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본인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열심히 페달링 하시면 주행거리 걱정하지 않고 배터리 한 팩으로 하루 종일도 탈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공부하면 할수록 양파는 까면 깔수록 눈만 맵지만 전기 자전거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 배터리 한 팩으로 내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 한 팩으로 멀리 가고 더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 공부하시면 할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다음 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